자, 세 번째. 커피 추출 기구 방식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핸드 드립에 관한 건데요. 드리프. 예. 드리프. 여과지 아시죠? 보통 우리가 이제 그름종이라고 하는데, 그름종이로 받치는 기구를 드리프라고 합니다. 자, 요게 예, 드리프입니다. 드리프. 예. 드리프고, 여기 이제 필터입니다. 예. 드리프, 필터. 그래서 보통 이제 드리퍼에다가 접을 때 이렇게 접어서 원두를 넣죠. 그리고 이제 물을 부어야 되니까 여과지를 이렇게 드리프 위에 올려놓습니다. 올려놓고 이렇게 장 같은 걸 받치고 위에다 이렇게 물을 부어서 이제 추출하는 방식이죠. 여과지를 올려놓고 분쇄된 커피 기구를 담는 기구를 말합니다. 자, 리브라고 있는데, 자, 드리프 안을 잠깐 이렇게 보시면요, 안에 이렇게 선 같은 게 있죠. 그래서 이 드리프의 면과 선이 드리프 면에 이렇게 선이 쭉쭉쭉쭉 나 있으면서 여과지를 넣었을 경우에는 드리프 면과 만나는 걸 약간 띄우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죠? 만약에 이게 리브가 없다. 리브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예, 여과지가 드리프 벽면과 착 달라붙겠죠. 달라붙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요 사이로 공기가 들어가야 물 빠짐이 좋거든요. 그러니까 공기가 들어가는 공간이 없으니까 물 빠지면 안 좋은 겁니다. 그래서 리브를 이렇게 톡톡톡톡 둔 거는 드리퍼와 여과지의 공간을 약간 띄우는 겁니다. 띄워서 그 사이에 공기를 유입시켜서 물의 흐름을 좋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리브를 둔 겁니다. 이 리브가 높을수록 어떻게 됩니까? 공기 흐름이 좋겠죠. 추출이 더 잘 되고, 리브가 낮을수록 공기 흐름이 조금 덜 하겠죠. 그러면 추출이 좀 덜 원활해지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이걸 리브라고 하고요. 자, 리브가 낮고 좁을수록 물 빠져나가는 속도가 느려집니다. 드리프의 종류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메리타입니다. 메리타. 그림을 그리면요, 그림을 보면 이렇게 생겼는데, 가운데 커피가 빠져나올 수 있는 추출구가 한 개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한 개가 있고요. 예. 자, 그 다음에 요 앞에 예전에 커피 역사할 때 잠깐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칼리타가 있습니다. 메리타가 있고 칼리타가 있습니다. 칼리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커피가 추출되는 구멍이 하나, 둘, 세 개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코너를 보시면 원뿔 같이 생겼죠. 이렇게 원뿔 같이 생겼는데, 가운데 있는 추출구의 구멍이 꽤 큽니다. 이게 코너. 예, 이게 칼리타. 자, 하리오라고 있습니다. 하리오도 생긴 거는 코너하고 거의 비슷해요. 가운데 큰 추출구가 하나 있고, 사용하는 필터도 이 드리퍼의 모양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져 있습니다. 자, 물을 뚝 부었을 때 이거는 하리오. 필터를 넣고 커피를 넣고 물을 부었을 때 어디가 물이 가장 빨리 빠지겠습니까? 예. 일단 코너나 하리오 쪽은 밑에 구멍이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코너나 하리오 쪽에서 물 빠짐이 가장 좋습니다. 두 번째는요, 메리타, 칼리타 중에서는 어디가 물이 빨리 빠지겠습니까? 메리타는 추출구가 하나고 칼리타 같은 경우는 세 곳이죠. 그러다 보니까 메리타, 칼리타 비교해 봤을 때는 칼리타가 더 빨리 빠져나갑니다. 아주 단순하게만 비교해 본다 그러면은 똑같은 방식으로 물을 부어서 커피를 내렸을 때 어떤 커피가 바디감이 좋고 가장 묵직한 느낌이 들겠습니까? 메리타겠죠. 왜냐 그러면 커피하고 물하고 만나는 시간이 가장 길어지니까요. 그 다음에 칼리타 같은 경우는 그 중간쯤 될 거고, 코너나 하리오 같은 경우 일반적으로 메리타, 칼리타와 똑같은 방식으로 물을 붓는다고 하면 이거는 굉장히 조금 싱거운 커피가 됩니다. 그래서 싱겁지 않기 위해서 이런 경우에는 물을 굉장히 가늘게 물방울 뚝뚝뚝뚝 틀리면서 드립하는 방식도 많이 합니다. 보시면 이제 메리타 같은 경우는 가운데 그 리브가 쭉 이렇게 있고요. 리브가 조금 높습니다. 칼리타보다는. 칼리타 같은 경우에는 리버가 있기는 하나 메리타보다는 조금 낮아요. 그래서 드리퍼 벽과 여과지 사이가 조금 더 밀착되어 있죠. 코너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리버가 있는데, 리버가 어디까지 있냐 그러면 리버가 중간에서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입구 쪽에서부터 밑으로 갈수록 그 중간까지는 여과지가 그대로 쫙 붙게 되는 거죠. 쫙 붙다 보니까 여기에서는 추출이 일어나지 않고 리버가 있는 하단 부위에서만 추출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반대로 하리오 같은 경우는 리버가 어떻습니까?
제일 위에서부터 바닥면까지 그대로 다 연결되어 있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다 추출이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추출 시간이라든가 물의 흐름 이런 것들에 따라서 맛에 미묘한 차이가 있습니다. 예. 드리프는 이 정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추출 기구를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이게 이버릭이라고 하는 겁니다. 터키에서 사람들이 최초로 커피를 볶아서 먹기 시작했다 그랬죠. 그래서 처음에 커피를 먹었을 때는 커피를 아주 곱게 분사합니다. 곱게 분사해서 이렇게 생긴 기구, 이걸 이제 이브릭이라고 하는데 여기에다가 분쇄된 커피를 넣습니다. 그리고 물을 넣어요. 물을 넣고 뜨거우니까 끄트머리 이렇게 잡고 불 위에서 계속 끓이는 겁니다. 우리가 보리차 끓이듯이 그렇게 해서 끓여 먹는 이 기구가 이브릭이라고 합니다. 보통 이제 커피는 먹는 방식에 의해서 굵기 조절이 조금씩 다른데 이거는 커피 내리는 방식 중에서 가장 곱게 커피를 분쇄한다고 합니다. 제가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거냐 그러면 곱게 분쇄할수록 커피 성분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커피 성분이 많이 나옴에도 불구하고 여기다 담아서 계속 끓인다는 거죠. 이거는 조금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분쇄도가 굉장히 고수록 추출 시간이 짧아야 되고 그래야 이제 안 좋은 맛이 덜 나오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커피를 굉장히 곱게 분쇄함에도 불구하고 계속 넣고 끓인다는 거죠. 뭐 터키식은 그렇게 먹는데요. 그러니까 맛이 안 좋으니까 여기서 설탕 같은 걸 여러 가지 넣어서 그렇게 마셨다고는 합니다. 아마도 그때는 커피가 많지 않으니까 커피를 가장 효과적으로 많은 성분들을 뽑아내는 게 중요했기 때문에 그렇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커피를 내리는 그 방식 중에서 터키식 커피가 가장 커피를 곱게 분쇄한다. 이걸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화면에 보이시는 이게 사이폰이라고 하는 겁니다. 진공 방식으로 추출한다 그래서 베큐um 브루어라고 합니다. 베큐um 진공 브루어 추출기. 자, 요건 일단 분리가 돼요. 한번 분리해 보겠습니다. 요거를 돌리면 분리가 되는데 잘 안 되네요. 일단 위에 거 빼고. 자, 그리고 이렇게 돌리면 뒤로 빠지죠. 그래서 이렇게 딱 끊으면 이렇게 분리가 됩니다. 예. 이걸 플라스크라고 합니다. 플라스크. 다시 결합해 보겠습니다. 안에다 넣고 꽉 조아주는 거죠. 그래서 다시 뒤에서 이 나사를 조아주면 예. 고정이 되는 거죠. 플라스크로 고정했습니다. 자, 이걸 로드라고 하는데 아랫부분에 저희가 이제 필터를 넣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들어간 필터는 종이도 있고 융도 있고 따로 있습니다. 일단 저희가 종이 필터를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자, 종이 필터를 넣기 위해서는 이런 기구가 필요한데 이걸 이렇게 돌리면요 풀립니다. 풀리고 예. 여기에 사용하는 특별한 또 이렇게 필터가 있습니다. 종이를 넣고 다시 이렇게 조여주는 거죠. 조여주고 약간 위로 밀어줍니다. 자, 그리고 다시 로드를 잡습니다. 로드를 잡고 이렇게 손을 해서 내리는 거죠. 내리고 쭉 당겨주면 이게 나중에 이 커피가 올라왔다 내려왔다 하다 보니까 건들거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래서 이렇게 스프링을 당겨줍니다. 그래서 딱 고정시키는 겁니다. 예. 자, 그 다음에 여기에 꽂고 여기다 커피를 넣는 거죠. 자, 커피를 제가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분쇄된 그러니까 전동 그라인더로 분쇄한 커피가 이렇게 있죠. 가축에 보면 이렇게 묻어있는 게 뭡니까? 이게 미분입니다. 커피에서 좋은 맛에 영향을 줍니까? 나쁜 맛에 영향을 줍니까? 좋지 않은 맛에 영향을 주는 거죠. 그래서 미분을 제가 손으로 이렇게 긁어내 보겠습니다. 예, 이렇게 긁어서 예, 이런 게 다 커피에 안 좋은 맛을 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분리를 시키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분리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 그냥 그대로 로드 이렇게 붓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플라스틱에 물을 넣어야 되겠죠. 일단 잠깐 빼고 예, 물은 한 반 정도만 채우시면 될 것 같아요. 반 조금 안 되게. 예? 자, 이 정도로 하고 그 다음에 플라스크와 로드 사이에 곰패킹이 되어 있죠. 그래서 꽉 넣으면 꽉 조입니다. 그래서 진공이라고 하는 게 어디가 진공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밑에가 이제 진공이라는 그런 이야기일 것 같아요. 밑에 이렇게 딱 넣고 꽉 조여주면 예, 진공 상태가 되는 겁니다. 밑에서 이제 불만 지피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기다리면 커피가 추출됩니다. 예, 가열된 물이 서서히 이제 물이 가열되면서 전기압이 발생하겠죠. 밑에 쪽에서 전기압이 발생하니까 전기압에 의해서 물을 누르는 겁니다.
눌린 물이 갈 데가 없으니까 이 로드 관을 타고 다시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자,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조금씩 물이 올라가고 서서히 위쪽에 로드에 물이 차 올라오는 거 보이십니까? 전기압에 의해서 물이 계속 위로 올라오는 거죠. 압이 생기니까 물이 갈 곳이 없으니까 로드 관을 타고 위로 올라가는 겁니다. 지금은 쭉 올라와서 위에 이렇게 물이 다 올라온 겁니다. 자, 작대기 이제 이 용도가 있습니다. 위에서 이렇게 좀 저어주시는 거예요. 그럼 끓는 물이 위에서 이렇게 올라오는 거죠. 올라와서 커피를 이렇게 달이는 거죠. 그래서 이것에 관한 맛은 물을 어느 만큼 넣느냐 혹은 어느 만큼 끓이느냐 이런 것에 따라 맛이 좀 달라집니다. 보통 뭐 너무 진하게 드시지 않을 거면 한 3-40초 정도만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는 됐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면 어떡하느냐, 그냥 빼면 됩니다. 뭘요? 이 밑에 알코올을 빼면 그러면 여기는 다시 이제 압이 발생하지 않고 위에서는 중력에 의한 힘에서 다시 내려오겠죠. 그러면서 이 커피가 당깁니다. 이렇게 되면 커피가 다 추출이 된 겁니다. 이럴 때 자, 이제 분리를 하는 거죠. 먼저 이제 잡고 좌우로 조금씩 밀어주면 됩니다. 앞뒤나 좌우로 밀면 이렇게 빠집니다. 빠지면 이렇게 떼서 그한테 이렇게 꼽아두고요. 꼽아두고 그 다음에 이걸 그대로 잔에 따라서 먹으면 되는 겁니다. 자, 이게 사이폰 베큐um 브루어였습니다. 자, 세 번째 커피 추출 기구 워터 드립입니다. 워터 드립, 물이 떨어진다는 거죠. 다른 말로 터치 커피라고 합니다. 터치 커피. 주로 이제 그 기구가 이렇게 생겼는데요. 이제 물을 담아두는 거 아니고 여기 이제 커피 탱크, 커피를 여기에 담아둡니다. 이게 이제 플라스크죠. 그래서 여기에다 커피를 담아두고 찬물을 위에서 붓습니다. 그리고 찬물이 뚝뚝뚝뚝 떨어지면 찬물이 커피를 통과해서 여기에 담기게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터치커피라고 하는 거는 네덜란드 사람들이 찬물에 내리는 커피를 굉장히 좋아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터치가 네덜란드 이런 뜻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네덜란드 사람들이 저기 마셨던 커피, 터치커피, 워터드립 같은 말입니다. 실제 커피가 담겼다고 생각하시면 여기서 이 밸브를 조정하시면 물 떨어지는 속도를 조절합니다. 그래서 보통 뭐 2초, 3초에 한 방울 혹은 5초에 한 방울씩 하기 때문에 이 추출되는 시간이 굉장히 깁니다. 보통 뭐 4시간에서 5시간, 뭐 6시간, 7시간씩 이렇게 추출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런 게 있죠. 찬물에 내리면 카페인이 용해가 안 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터치커피는 카페인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터치커피도 카페인이 있습니다. 빨래를 할 때 따뜻한 물에 빨래를 하면 빨래가 잘 되겠지만 찬물에 빨래를 하더라도 찬물에 한 10시간 정도 뭐 불려나 보면 여전히 때가 빠질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터치커피도 카페인이 없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교환에는 아마 없다고 알려져 있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을 건데 터치커피도 카페인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커피가 담겼다고 생각하시면 밸브를 열어서 물방울 떨어지는 속도를 일단 조절을 하는 거죠. 조절을 해서 보통 5초에 한 방울, 뭐 3초나 5초 정도에 한 방울씩 떨어지게끔 이렇게 조절을 하는 겁니다. 자, 물이 조금씩 내려오고 있죠. 그래서 커피가 담겼다라고 하면 이렇게 뚝뚝뚝 커피에 이제 통과가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한 5시간 정도, 많게는 10시간 정도 추출하는 커피, 찬물로 내린 커피. 물 떨어지는 속도가 빠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차가운 물이니까 커피 성분이 거의 안 녹겠죠. 커피가 굉장히 가벼울 거예요. 그래서 시간을 보통 한 5초에 한 방울 정도, 지금 굉장히 좀 빨리 떨어지는 거거든요. 5초에 한 방울씩 정도 여유를 두고 떨어뜨리면 찬물이지만 꽤 바디감 있는 커피를 즐기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터치커피 설명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네 번째 메리트는 앞에서 설명을 했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요. 그 다음에 융에 대해서 제가 한번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제 이게 융이라는 겁니다. 천입니다. 천. 그래서 바깥쪽은 약간 융모가 있죠. 그래서 부드럽고 안쪽은 일반 천과 똑같이 되는 이런 천을 플라넬 혹은 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넬드립 혹은 융드립 같은 말입니다. 여기에다가 커피를 넣고 아까 같은 경우에는 드리퍼 안에 필터를 넣었죠. 이거는 융 같은 경우에는 요 천에다가 그대로 커피를 넣고 위에서 물을 부어서 추출하는 방식입니다. 융드립은 페이퍼 드립과 어떤 차이가 있냐 그러면 미크론의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커피가 빠져나가는 여러 가지 필터라도, 종이 필터라고 하더라도 물이 빠져나가는 아주 가는 구멍이 있겠죠. 그 구멍을 통해서 물이 빠져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름종이 구멍보다 이 융의 구멍이 더 큽니다. 보통 한 4배 정도 더 커요. 그러니까 종이는 못 나가게 막는 성분이 있겠죠.
그 막는 성분 중에서 뭐 커피 오일이라든가 이런 성분들은 종이가 다 걸러내요. 먹으면 되려 부드러움을 주는데 종이 필터 같은 건 걸러내는 거죠. 하지만 융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이걸 그대로 다 내려보냅니다. 그래서 먹을 때 조금 더 무거운 느낌, 바디감 같은 것들이 좀 좋습니다. 그리고 융 같은 거는 그렇게 많이 사용이 잘 안 됩니다. 왜냐 그러면 커피 한 잔 내리고 나면 이게 다 이렇게 그 커피로 럭져 있지 않습니까? 이거 씻고 막 관리하고 이런 것이 굉장히 불편해서 일반적으로는 잘 사용을 안 하는 데가 있는데 요것만 사용하는 전문점도 있다고는 해요. 근데 이제 만약에 융을 사용하실 경우에는 이제 관리하는 방식이 일반 세제 이걸 빨고 그렇게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한번 커피를 추출하면 이렇게 톡톡톡톡 털어내서 커피를 걷어내고 그 다음에 흐르는 수도꼭지 같은 데 흐르는 물에 이렇게 혹은 또 이렇게 해서 씻어낸 다음에요. 깨끗하게 정화된 물, 정수된 물 있죠. 정수된 물에다가 이걸 이렇게 해서 담가 놓고 그 다음에 냉장고에 보관해서 쓴다고 합니다. 굉장히 까다롭죠. 그래서 이제 이런 까다로움 때문에 맛은 뭐 종이 필터보다 조금 나을 수도 있지만 이런 까다로움 때문에 그렇게 많이 사용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어쨌든 융 플라넬 같은 방식입니다. 융 드립 보셨습니다. 자, 그 다음에 프렌치 프레스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이제 화면에 보시는 이게 프렌치 프레스입니다. 티 메이커라고도 하고요, 커피 메이커라고도 하고 프렌치 프레스라고도 합니다. 자, 이거 같은 경우는 이렇게 쭉 당기면 이렇게 분리가 되죠. 그래서 컵같이 생긴 이걸 놔두고 여기 보면 쇠로 된 망 같은 게 있습니다. 여기로 이제 물 빠진 같은 것들이 생기고 걸러내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한번 추출을 해볼게요. 먼저 커피를 붓습니다. 방식은 굉장히 간단해서 맛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의외로 이것도 커피 맛을 즐기기에 꽤 좋은 방식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먼저 그 커피를 넣고요. 뜨거운 물을 붓습니다. 뜨거운 물을 붓고요. 그 다음에 잠깐 있다가 이렇게 약간 저어줍니다. 이거는 이제 물에 적시기 방식이죠. 이렇게 저어주고 그 다음 이제 뚜껑을 이렇게 닫습니다. 닫고 위에 약간만 눌러줍니다. 눌러주면 쇠망 사이로 커피가루 내려가고 위쪽으로는 커피물이 올라와 있겠죠. 요 정도로 해서 이제 시간을 두고 불리면 되는 겁니다. 맛의 차이는 이 시간을 30초 하느냐, 1분 하느냐, 2분 하느냐, 3분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커피 추출 수율이 어떻습니까? 높아지고 짧으면 짧을수록 커피 추출 수율이 좀 짧아지겠죠. 한 1분 정도 지났다고 치고요. 그러면 이제 마실 때 어떻게 마시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쭉 누르면 커피 건더기들이 밑으로 쭉 내려가겠죠. 쭉 내리겠습니다. 내리고 커피 가루는 밑으로 다 내려가겠죠. 그리고 위에는 커피만 남겠죠. 커피액만요. 자, 그런 다음에 우리가 잔이 있으면 잔에다 그대로 부어서 드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쭉 한번 부어 보겠습니다. 붓고 이 정도에서 드시면 됩니다. 이 기울이실 때 물이 한 20% 정도는 남아있는 상태. 지금 좀 더 비워도 되겠네요. 남아있는 상태인데 너무 끝까지 다 비우면 이 안에 있는 커피 가루가 조금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약간 이 정도 조금 남아있는 상태로 해서 부어서 드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신 게 이제 프렌치 프레스였습니다. 모카포트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이시는 이게 모카포트라고 하는 것입니다. 알폰소 비알레티라는 사람이 이제 이걸 만들었는데요. 일종의 전기 압에 의해서 커피를 추출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일단 모카포트를 잠깐 분리를 해볼게요. 아래쪽과 위쪽이 이렇게 돌리면 풀립니다. 그리고 자, 이렇게 나뉘어집니다. 여기에다가 이제 물을 붓는 거죠. 물을 붓고 커피는 여기에 담습니다. 커피 여기에 담고 자, 높이를 이렇게 쭉 보면 약간 여기 좀 짧죠. 그래서 요거 그대로 이렇게 꼽으시면 됩니다. 그럼 여기에는 물이 들어있고 여기에는 커피가 들어있게 되는 거죠. 자, 여기에는 물이 들어있고 여기에는 커피가 담기게 되는 거죠. 아시겠죠? 자, 그 상태에서 커피를 약간 위에서 좀 편편하게 다져준 다음에 이렇게 그대로 올립니다. 올리고 그 다음에 위에 특혜 부분들을 이렇게 해서 같이 꽉 조여 주는 거죠.
자, 아까 사이폰과 원리가 거의 비슷합니다. 요걸 그대로 가스레인지 같은 데 올려서 가열을 하는 겁니다. 가열을 하면 물이 끓죠. 물이 끓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전기압이 발생하겠죠. 예, 아까 사이폰처럼 압에 의해서 이게 뜨거운 물이 커피를 통과하면서 올라오게 되는 겁니다. 올라온 물이 위에서 보시면 전기압에 의해서 뜨거운 물이 커피를 통과해서 위에서 나중에 이렇게 확 떨어지는 거죠. 예, 떨어지면 나중에 그대로 부어서 이렇게 마시는 겁니다.